자존감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 제가 좀 부족해서 아니면 제가 좀 뭘 몰라서 항상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 물어봤더니 한국의 미덕인 겸손이라는 걸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친구가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과 자존감이 낮은 친구가 겸손하게 말하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좀 이런 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자, 왕자병, 도끼병은 무슨 병인가? 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가 거울 보고 있죠. 근데 사자로 보고 있잖아요. 이러면 좀 말기 증상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어요. 왕자병이 뭐냐. 그랬더니 네이버가 대답을 한 게 한 10분만 있으면 삘이 온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해도 병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거부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끼병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도끼병은 자기가 무조건 찢겼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 말기 증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지금 자리하신 분 중에 이런 분은 없죠? 그 겸손이 미덕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병은 솔직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재수없다? 저 사람 뭐 좀 별로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한테 저는 이런 증상이 조금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한번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너는 겸손하게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습관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이 상황이 불합리한 상황인데도 자기는 겸손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계속 양보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낮아질 때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 나를 사랑하기, 인정하기 뭐 한 7가지 얘기가 또 있고요. 또 찾아봤더니 현실을 인정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 뭐 공사 중인 자신을 인정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20대 때 살면서 자존감 때문에 얻은 것들이 3가지가 있어요. 비교해서 얻은 게 아닌데 자존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20대 때 자존감이 가져다 준 것 첫 번째를 보시면요. 저한테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10대 때 실업고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꿈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꿈이 은행을 가는 거였고 그건 현실적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미대를 가는 게 꿈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현실을 좀 빨리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꿈은 빨리 접고 현실에 적응하려고 은행 갈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은행을 가려고 할 때 IMF가 우리나라에서 터져줬고 덕분에 저는 전문대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전문대 갔다가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서 어떤 인물 한 명 때문에 제가 인생의 목표라는 걸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7월에 군입대를 했어요. 여름에 입대를 했는데 정말 더웠거든요. 잘 씻지도 못하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덩치도 크고 굉장히 게으른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총도 들어줘야 되고 그 친구 관문대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도대체 사회에서 뭘 했을까 좀 궁금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고문관이었거든요. 이 친구 덕분에 기합도 받게 되고 원차례도 받고 그러니까 뭔가 좀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얘는 사회에서 분명히 그냥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관에 가서 몰래 인적사항을 봤어요. 근데 그때 조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엘리트, S대 법대생인 거예요. 저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는 S대 법대생 생활을 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저보단 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막 후광도 있고. 그럼 그때부터 솔직히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얘는 지금 훈련소 생활 때 내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중에 제대를 하고 나면 나는 얘한테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난 도대체 뭐하지? 이런 열등감에 이제 훈련소가 끝나고 자료배치를 받고 군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군생활을 하면 기머거리 3개월, 장님 3개월 뭐 이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에 계속 휩싸이다가 결국에 생각이 든 게 나라는 사람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고 내 과거의 꿈은 뭐였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까.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는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미대를 가자. 미대를 가는 게 내 목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20대 때 자존감이 가져다 준 것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요. 삶의 신념을 갖게 해줬어요. 저한테는.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미대를 가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막상 제대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을 가서 생전 처음 보는 미대 입시 책자도 좀 보고 그리고 내 인근 지역에 있는 미술학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는. 그래서 아침에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봤어요. 돈가스를 나르고 저녁에는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미술학원을 다니면 미대를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입시 공부도 해야 되고 미술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첫날 미술학원을 갔는데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미술학원 원장님이 아무래도 23살짜리 남자애가 와서 테스트를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머리가 노랬나 봐요. 무슨 짜장면 배달하는 애가 와갖고 미술하겠다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막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갔는데 얘는 안 되겠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어쨌든 하겠다고 하니까 뭐 기초반을 넣어줬어요. 근데 제가 기초반에 처음 수업을 받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들이랑 수업을 받았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 23살인데 12살, 11살짜리 여자애들이랑 같이 연필 붙잡고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나 왕따시키고 뭐가 고민도 안 되는데 막 서럽고 내 나이 23살에 진짜 꽃다운 나이인데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에서도 저한테 물을 끼얹었죠. 넌 안 된다. 우리 집에서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하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친구들도 너 23살 먹고 무슨 미래냐. 그냥 그 학교 졸업해서 빨리 취업해갖고 돈 버는 게 낫지 않겠냐. 뭐 네 현실이 이런 건데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어쨌든 군생활하면서 그런 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내 목표를 갖고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던 게 군대 때 제대하면서 이제 마음 가졌던 게 있어요. 솔직히 막 설레었거든요. 내가 미대를 간다고 하면 10몇 년 동안 꿈꾼 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설레었어요. 그래서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을 잃기 싫어서 계속 그 설레임을 계속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나는 미대를 가서 꼭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려야지.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그것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신념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후회하지 말자였어요. 막상 누가 막 뭐랄까 이제 남웅섭 씨 미대 입시 준비하니까 우리 대학교에 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막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막. 하루하루가 긴장감이었고, 그러니까 그 20대 때 내가 이걸 위해서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될까라는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때 만약 제가 살면서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면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림에 대한 내 이 욕심을 지금 이때 못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후회할 것 같아서 실패하더라도 1년은 버리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신념을 갖고 끝까지 미대 입시를 밀어붙였어요. 그게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였고 후회하지 말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밀어붙였더니 어쨌든 제가 원하는 학교에 1차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24살 때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표를 잡고 굽히지 않는,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결과로 내가 그걸 다 굴복시켰구나,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어떤 분이 저를 점을 봐줬대요. 얘가 미래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 역학적으로 봤을 때 올해에는 그 관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안 된대요. 아니 미대 입시 하지도 않았는데 관이 없대면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막.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진짜 왠지 근데 사람이 가뜩이나 나도 불안한데 주변에서 뭐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뭐 중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분한테 보란 듯이 제가 성공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성공을 하게 됐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자존감이 가져다준 건 그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사회라는 게 경쟁 구도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인정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막상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되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잘해야 돼. 인간적으로 이 사람 좋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해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한 게 나는 내가 항상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서도 꿀리고 싶지 않았었고 제가 속해 있는 집단 안에서는 일단 내가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야 더 큰 물에 나갔을 때 내가 내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저한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갖고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자꾸 겸손을 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은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남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이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